Career College.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크게 보면은 질문이 네 가지 정도로 유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스펙 관련해서 특히 영어에 대한 부분 질문하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는데 학원의 입장이 아닌 저는 학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물론 학원에 받아서 하지만 학원의 입장이 아닌 걸로 해서 설명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부터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상시 채용이라는 예옥기업의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되게 좀 그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특수한 일반 회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펙과 관련해서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기본 트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베스트 피플보다 라이트 피플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물어보신 분도 두 분이 다 영어에 대한 질문, 세 분이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이게 뭐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전 직장에 근무를 할 때 인터널 포스팅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포지션이 이렇게 올랐어요. 인터널 포스팅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삼성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듀크로 가고 MBA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싱가포르로 지원을 했어요. 그냥 이력으로 보면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HR 담당이니까 쭉 어렌지를 해줬죠.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HR을 하니까 싱가포르 HR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듀크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고 지금 현재도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다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지션마다 요청하고 있는 영어의 레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퍼펙트한 영어 실력을 요청하지 않아요. 물론 높이 쭉쭉쭉쭉 올라갈수록 일자로 요구되는 그 수준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수준 뭐 처음 입사할 때 혹은 한 5년 10년까지는 그렇게 뭐 환상적인 영어 실력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서도 없고 그렇게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 물론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한 수준이고 지금 여러분들 쏟았던 그런 정도의 시간이면은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웬만하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인텐시브하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어와 관련돼 가지고 나의 실력 이런 부분에 물론 뭐 토익 점수로 얘기하면 저는 몇 점인데 그거에 따라 굉장히 낮은 경우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 평균 보게 되면 다 6배 이상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6배 이상, 7배 이상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영어와 관련된 스펙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제 채용 절차를 쭉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스크린하는지 설명을 쭉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절차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채용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하이어링 매니저, 부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인사팀에서 다 뽑아가지고 부서를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인사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핸들링하거나 1차적인 스크린 정도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그쪽 잡에 오리엔티돼 있고 그쪽의 어떤 문화에 잘 맞는 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 아마 디테일한 것들은 따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분은 아마 직접 지원한 회사와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는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AS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ASM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시면 제가 ASM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적격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5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했고 사람을 직접 뽑아왔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 정보는 지금 거의 다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 어떤 잡인가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스크린하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스크린이 여러분들이
나의 키라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스크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직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바꿔서 스크린을 해야지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람 뽑는다고 쭉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피프렌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백 개씩 올라오는데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디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천 개씩 올라옵니다. 거기는 HR 관련된 잡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키워드 갖고 스크린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부분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인더스트리나 본인이 원하는 회사의 지인과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엊그제 같은 채용 박람회 갖고 명함 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에서 메일 보고 물어보면은 싫어하는 인사 담당은 없어요. 질문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관심 있어서 갖다 명함을 넣어서 질문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은 단답이라도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네트워크가 쌓이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충 큰 틀은 아마 그런 질문이었는데 또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잠시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reer College.